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겨울철 눈 오는 날 악천후수에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블랙아이스는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재수니까, 운이니까,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실무자나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보험회사는 블랙아이스는 어쩔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단념해버리고 포기합니까? 저는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원인과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고 현장 조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동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재현해서 결론을 얻고 블랙아이스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사고가 난 것 같습니까? 보통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는 앞차가 서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든지, 아니면 앞차가 갑자기 섰다든지, 뒤차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든지, 뒤차가 엄청난 과속을 했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추돌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전방 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버스와의 거리가 몇 미터쯤 되겠습니까? 버스가 제동을 한 지점을 특정을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를 실측을 하면 알 수 있겠죠. 실측한 값에다가 버스의 속도에 따른 제동 및 시간을 계산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버스가 미끄러졌는지, 미끄러지지 않고 제동을 늦게 해서 그런지, 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추돌했는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젖은 노면부터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몇 초 정도 걸리든지 영상 가지고 계산해 보시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상 걸립니다. 블랙아이스가 버스가 제동력을 상실하게 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아이스 원인 행위자가 누구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사고 현장 조사를 하고 실측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분석 및 판단은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쉽고, 또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로 구분해서 보면 사고 원인을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블랙아이스와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영상 분석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운전자적, 도로환경적, 차량적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운전자적 요인과 차량적 요인은 정상이었습니다. 도로환경적 요인은 당일 앞선 시간에 같은 구간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 확인하였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를 할 때 영상을 통해 측정할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 측정 지점의 기준점을 실측을 하고 꼭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 쟁점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버스는 법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의무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RPM,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일 경우 특히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꼭 분석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승용차에도 EDR이라고 사고 기록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EDR 가지고 분석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도면을 작성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입니다. 빨간 거는 기업이고 중간 거는 속도고 맨 밑에 있는 브레이크 작동 여부입니다. 속도가 사고 전에 54km로 51km, 44km, 28km, 10km 이렇게 떨어지다가 정지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54km에 브레이크를 작동을 합니다. 5초가 되어서 제로가 되죠. 버스가 54km 운행하면서 제로가 되는 데까지 5초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운행 기록계만 보더라도 54km의 속도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5초라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 상세 분석서입니다. 확인사항은 기록 차량 운행 속도 검증 및 이상 정상 확인입니다. 검증사항은 운행 기록된 차량 속도와 그 당시 차량 위치 변이를 속도로 계산하여 속도의 오차범위 검증입니다. 검증 결과는 운행 기록 속도는 위치좌표 검증 결과와 비교하여 사고 지점인 08시 52분 04초에서 08시 52분 14초, 약 10초간 차량의 제동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음이 확인하였고, 또는 차량의 회전으로 산출된 기록과 실제 차량의 움직임으로 산출된 검증 속도와의 차이로 볼 때 차량의 바퀴 회전은 정지되었으나 외부의 변수, 미끌림 등으로 인해 차량의 이동이 계속된 현상이라 보여집니다는 검증 결과입니다. 이 분석 그래프를 보면 실제 속도하고 DTG 속도하고 검증 속도하고 차이가 정상적인 구간은 안 보이는데 비정상적인 이 구간은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구간이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미끄러진 현상이라는 것을 디지털 운행 기록계 분석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가지고 분석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충돌 3초 전에 제동을 하였지만 충돌되기 직전까지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28km 지점에서 충돌을 하였고 충돌에 의해서 제동한 것이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제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사고 전에 54km로 주행하다 약 40m가량 미끄러진 후에 앞차를 추돌한 것이고, 버스는 충돌 지점 약 52.1m 후방에서 제동을 하였지만 3초가량 제동력을 상실한 채 주행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버스가 54km의 속도로 제동하면 제동거리는 18m가 되는데 버스가 54km의 속도로 제동하여 정지하는데 약 2.35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디지털 운행 기록계에서 5초 이상이 소요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결론입니다. 버스가 정지하기 위해서 52.1m 후방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제동을 하였고, 약 18m면 제동이 가능하고 2.35초밖에 걸리지 않지만은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5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또 블랙아이스의 원인 제공자를 조사해보니 이 구간 우측에 대형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를 세척하는 건조시키지 않고 곧바로 운행함으로 잔류한 물이 블랙아이스를 생성을 시켰던 겁니다. 사고 당일은 영하로 떨어져서 타이어의 잔유물이 노면에 블랙아이스를 생성시켰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 약 40m, 제동시간 약 3초 이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도 소송을 대비해서 사고 분석을 한 것이고, 회사 관계자도 처음에는 버스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주장을 하였지만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하였을 때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종결한 사고 분석 사례입니다. 악천후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